아,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빅데이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 코딩 실습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하디 바인베르그 이퀄리브리움이 집단 유전학의 기본 이론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코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이 많이 왔는데요. 질문이 이제 코드를 잘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꽤 왔습니다. 사실 이 수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지 대면으로 할 때는 제가 일일이 코드를 수정해주고 코드를 봐주고 하는 이런 좀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수업인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코드를 설명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요 5주차 수업 있죠? 5주차 수업에 해당하는 코드를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문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미 좀 하실 줄 알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들어왔고 이제 우리가 하디 바인베르그의 개념이 뭐다, 얼릴 프리퀀시와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릴 프리퀀시를 알면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또 역으로 뭐 지노타입 프리퀀시를 알면 얼릴 프리퀀시가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어쨌든 가정은 이제 랜덤 메이팅 기타 등등 이 가정이다. 이게 맞으려면 이 가정이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numpy라는 모듈을 np라고 하는 변수의 할당함이라는 것이고요. 판다스 모듈을 pd라고 하는 변수의 할당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르죠. 보면 from collec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numpy 안에도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numpy array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리스트 배웠죠. 리스트 A는 1, 2, 3, 4, 5다라고 하는 리스트 자료형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 쳐보면 이렇게 A라는 변수 안에 1, 2, 3, 4, 5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타입 해보면 이거 리스트다 라고 알려주고요. 그죠? 그리고 A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면 곱하기 2를 해보면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성격을 가진 자료형이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인덱싱도 되고요. 0번이면 1이 나오고 1번이면 2가 나오고 2번이면 3번이 나오고. 왜? 파이썬은 제로 베이스 언어니까.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어레이 형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numpy array다 해서 A array라고 하는 변수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A array라는 변수가 이렇게 생긴 자료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타입이라고 쳐보면 numpy and array라고 있죠. 이게 뭐 one dimensional 뭐 이런 걸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자료형으로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성격이 있죠. 곱하기 2를 하면 1, 2, 3, 4, 1, 2, 3, 4가 아니라 전부 다 곱해준다. 모든 엘리먼트를 2를 곱해준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뭐 1, 2, 3, 4, 1, 2, 3, 4, 5 두 개 되는 것보다 2를 다 곱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뭐 전체를 다 한 번에 곱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numpy array라는 거 많이 쓰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저거를 np array라고 했죠. np array 리스트를 array로 numpy array로 바꾸는 메서드인 거죠. 그게 뭐다? np array 가로가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조금 더 뜯어보면 np라는 변수를 우리가 불러왔죠. 그건 어떻게 불러왔어? import numpy as np로 불러왔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np라고 쳐보면 여기에 모듈이다 어쩌고저쩌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해보면 이게 클래스라는 거예요. 클래스 np 클래스인 거예요. 클래스. 그러면은 이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다? 메서드가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있다. 클래스 안에는 변수도 있고 메서드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클래스는 뭐냐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필요한 게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클래스 기반의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입니다. 뭐 저는 사실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여러분들이 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유튜브 보면 다 나오죠. 무엇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드는 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코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선물 세트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정말 성취를 하는 거죠. 그럼 numpy라는 성취, 즉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든 사람은 요 안에다가 다양한 메서드를 넣어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array인 거죠. 이 array는 뭐예요? 리스트는 그냥 곱하기를 하면 두 번 반복을 해버리는데 array는 곱하기를 하면 다 곱해준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요 메서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말이 길어졌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딴 게 아니에요. from은 그래서 그 메서드 안에서 만약에 우리 numpy만 할게요. import array 이렇게 꺼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냥 numpy 통으로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np라고 해서. 근데 만약에 나는 numpy 다 쓰고 싶지 않고 그냥 array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저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array만 불러서 a 하면 똑같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from의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from collection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rom collections 해가지고 우리가 import 카운터였죠. 그럼 뭐야? 이름도 collections로 줘. 션스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는 그럼 무슨 종합 선물 센터인지 보고 싶다. 콜렉션스라 검색을 띵 하면 나와요. 그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콜렉션스 안에 카운터도 오브젝트였구나.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군요. 클래스 안에 오브젝트 들어있는 거군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있을 겁니다. 데키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유용해요. 나중에 뭐 이런 거 한 번씩 저도 다 안 쓰긴 해서 한 번씩 괜찮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별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카운터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맨날 카운터를 쓰기 때문에 카운터가 진짜 좋고, 그리고 임포트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또 조금 다르죠. 임포트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맵플롯 라이브라고 하는 큰 클래스 안에 있는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 꺼내 오는 겁니다. 메서드를 꺼내 오는 겁니다. 그래서 plt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꺼내 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선언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선언을 먼저 하고 우리가 무슨 기능을 갖다 쓸지를 미리 파이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물론 파이썬에도 기본 내장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미리 안 불러도 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불러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피니션 우리가 하나 만들었었죠. get allele frequency라고 해서 numpy 안에 있는 랜덤 함수를 쓴 겁니다. 이게 클래스 이게 랜덤이 되는 거 보니까 numpy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있었군요. 그 오브젝트 안에 또다시 랜덤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안에 메서드가 있구나. 이 메서드를 통해서 일을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다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numpy 랜덤 돼 있죠. numpy 랜덤 들어가서 읽어보면 오케이. 이건 뭐 오랫동안 뭐 뻔합니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numpy 랜덤에다가 사이즈만 치면 이제 return random plots. 이거 뭐야? 실수 in the half open interval이라고 돼 있죠. 뭐 half open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사이에 있는 값으로 두 개의 값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랜덤 해서 우리가 x는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랜덤 해보자. 랜덤 뿅 해보면 이제 이렇게 값이 두 개가 튀어나오죠. 값이 두 개 튀어나오는 거를 x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x는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parent x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왜 sum x로 나누었죠? 이게 왜 sum x로 나눕니까? x 두 개를 더한 값으로 나눴죠. 그 이유는 둘이 더해서 1이 되게 해야 되니까 p 플러스 q는 1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놈 둘을 그대로 p, q 집어넣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print p, q 하면 실행할 때마다 다르죠. 실행할 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둘이 합쳐서 1인 애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definition을 우리가 만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pq가 항상 나오도록 그러면 definition을 만들어서 get allele freq 이렇게 해서 땡땡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한 칸 인덴테이션. 이 인덴테이션 왜 한다 했어요? 인덴테이션은 이 데피니션의 처음과 끝을 선언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프린트 할 필요 없죠. 값을 돌려줘 그냥. bq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가 똑같죠?
그래서 하면 우리가 결국 뭐야? get 얼릴 브릭 후 이렇게 엔터만 쳐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것만 떼가지고 실행하면 나왔는데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요 함수를 우리가 길게 짜는 컨텍스트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 길게 이런 이게 세 개를 통으로 집어넣으면 배기가 싫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코드를 짤 때 정신이 없어서 못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중복이니까 지워버리고. 자, 요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함수죠, 함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아까 클래스 얘기했지만 클래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함수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가 많은 함수를 포함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것을 아직까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 우리는 간단한 함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영리하게 계속 써가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선언을 했던 거는 number of lows의 number of early의 number of sample을 선언을 했죠. number of lows의 number of 우리가 그러면 뭐야? 총 50개의 유전자 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총 샘플 개수는 10,000개였던 거죠. 총 10,000개. 그리고 각 로커스 안에는 얼릴 2개가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 저는 이때가 공부를 하면서 항상 헷갈리긴 한데요. 로커스 안에 얼릴 2개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상동염 대체가 있으니까 2n이죠, 2n. 근데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폴리플로이디라는 걸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폴리플로이디는 근데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실제 존재하는지도 난 사실 의심스럽고요. 자, 보자. 화질 봐 일로. 화질이 안 좋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라. 요걸로 볼까? 자, 이게 수업한 사람마다 달라서 유튜브 안에 유튜브 한번 할까? Two ploid groups multiplied with m, which is the haploid. 자, 수업 Now, the first kind of 오케이. 스톱하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정리를 했죠. 폴리플로이디 해가지고 many organisms has more than two sets of homologous chromosome are called polyplo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2n이라고 하죠. 2n이라고 하는데 어떤 생물체는 트라이플로이드, 테트라플로이드, 뭐 옥토플로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들이 한 로커스에 3개의 얼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한 로커스에 3개의 얼리, 한 로커스에 4개의 얼리도 가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또 돌아가 보면 어디 갔노? 자, 봅시다. 이놈도 중요합니다. 이제 폴리플로이디라는 현상이 생겼는데 실제로 또 2n이라는 거야. 2n은 4x라는 거야. 2n은 4x. 이게 복잡한 겁니다. 실제로는 2n이다. 그런데 4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2n은 2x고, 요거는 2n은 3x고, 이건 2n은 4x다. 실제로는 2n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중복이 되고 나서 이렇게 4개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4개로 붙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는 현미를 쳐다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배워서 아는 얘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이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2n이든 이게 3n이든 4n이든 얘네들의 로커스는 이렇게 얼릴이
총 4개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요게 물리적으로는 그냥 상동 염색체로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똑같은 상동 염색체가 다른 자리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N이긴 한데 다른 자리에 2N이긴 한데 다른 자리에 요 로커스가 있다. 그러니까 로커스가 중복이 된 거죠. 그렇죠? 로커스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로커스가 다른데 어딘가에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4개가 정말 붙어 있는 건지 줄 서서 아니면 2N이긴 한데 얘가 어딘가 따로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슈가케인 지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했는데요. early defined 요거구나. early defined. 보시면 이제 이 early를 define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엄마야? 뭐 할래? 네네네. early를 define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 갔니? 그림이 없었나? 그림이 없었나 보네요. 요거네. 그쵸? 자, 이거는 쏠금 바이컬러라고 해서, 쏠금 바이컬러 뭐더라? 수수였나? 썰금 바이컬러가 수순이? 이런 묻지 않아. 한글. 수수 맞네요, 수수. 네, 수수가 여기 있어요. 수수가 여기 있고 여기가 수가 케인인 거예요. 사탕수수인 거야. 사탕수수. 이 수수랑 사탕수수를 비교를 했더니 실제로 내등거리가 딱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리어렌지 된 것도 좀 있고 딱딱 나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명백하게 우리는 early define을 했다라고 해서 좋은 논문을 냈죠. 근데 사실 이것도 현미경을 치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뚝뚝뚝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뚝뚝뚝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이렇게 4개가 존재를 한다는 거지. 깔끔하게 4개가 존재를 한다는 깔끔하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잘 밝혔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샜는데요. 중요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얼릴이 2개라고 상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의 현상이다 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뭘 하기로 했습니까?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죠. 어떤 테이블? 여기서 우리가 랜덤으로 얼리를 초이스를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요거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짠!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배웠어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 이렇게 해주면 그냥 빈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엑셀을 빈 엑셀을 연 것처럼 빈 엑셀 파일을 오픈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etch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썼죠. 요 메서드를 썼습니다. 이것도 다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PD 데이터 프레임도 클래스예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et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를 뭐라고 할까요? 이름이라고 할까요? 이름 아니다. 인덱스는 숫자가 그냥 제 이름 할게요. 강량제. 인덱스 강량제인데 키는 175 뭐 이렇게 치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새로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누구실까요? 정우성 키 185 이렇게 딱 치면 그죠? 여러분 자유롭게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 at
강량제 다시 접속도 가능해요. 몸무게 해서 뭐였죠? 내가 70, 60, 68 이렇게 그러면은 안 들어있는 애는 그냥 none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add입니다. add 이렇게 하는 거 사실 사람이 하는 방법이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한 이제 키, 정우성 키, 그러면 이제 몸무게 찾아서 숫자 타입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뭐 할 때 우리가 컴퓨터처럼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컴퓨터처럼 생각 안 하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생각한 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뭐 통계도 치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도 코드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좀 뭔가를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말이 맞나 할 수 있지만 느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이게 생각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했습니까? 처음에 로커스로 레인지를 잡았죠. 로커스로. 요건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도록. 어떻게 남겨둘까? 샵으로 땡길게요 그냥. 자, 로커스의 각 로커스로 간 거예요. 이게 for each in range. for each in range 기억하십니까? 자, 레인지가 만약에 10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나온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 샵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너레이터 오케이. 제너레이터는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뭐 컴퓨터한테 컴퓨터가 뭐뭐 할 계획임만 입력을 해놓은 거야. 컴퓨터가 실제로는 안 한 거야. 실제로는 아직 안 했어. 근데 문제는 뭐 왜 이런 짓을 하냐면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면 메모리를 먹는다. 메모리가 중요하거든요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메모리를 많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네레이터를 쓰는 거죠. 그럼 레인지 10이라고 해놓으면 오케이 그래 뭐 레인지 0에서 10까지 해주지 라고 컴퓨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획만 잡아놓게 A는 그러면 A라는 변수는 계획만 있는 거죠. A라는 계획이 있음. 근데 이걸 실제로 실행해줘. 실제로 해버린 거야. 메모리 들어간 거죠. 그게 요 샵이에요. 실행해서 리스트에다 넣어줘. 가 이제 요 제네레이터를 실제로 수행을 한 거야. 이게 문법입니다. 그냥 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레인지에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 개수만큼 0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50개였죠. 우리 넘버 오브 로사인은 50개였고 50개를 0에서부터 그럼 49까지 나오겠네. 그것을 하나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버 오브 로사이의 0이 이치에 들어가고 1하고 그 다음에 1이 들어가고 1하고 2가 들어가고 1하고 3이 들어가고 1하고 쭉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또 들어가 봅니다. 이치에서 0번째 로커스에 들어가서 얼릴 프리퀀시를 하나 뽑는 거죠. 얼릴 프리퀀시를 하나 뽑았어. 치우자. 얼릴 프리퀀시 하나 뽑았어.
그죠? 뭐가 나왔어? 그거를 PQ에다 넣었어.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이것도 우리 초기화하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PQ를 집어넣었어. 그죠? 어머? 아, 이치는 뭐야? 첫 번째 이치는 0이겠네. 그쵸? 한 칸 위로 올리지. 첫 번째 이치는 0이겠네. 그리고 뭐니? 머터널 얼릴. 잠깐만 이거 우리 한번 보고 가자. DF 테이블 뿅. 하면 오케이. 0번째 얼릴이 P가 0.86609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고 Q가 0.1339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뭐야? 얼릴 프리퀀시죠. 얼릴 프리퀀시를 해당 로커스의 얼릴 프리퀀시 우리가 생성을 한 거예요. 생성을 하고 그러면은 머티널 얼릴을 우리가 해당 확률에 맞게 50개 아니 샘플 몇 개, 만 개를 뽑아달라. 만 개를 뽑아달라. 그러면 P가 당연히 높으니까 P가 더 많이 나오겠지. 근데 P가 뭐야? 0으로 나오나? 다음 마타나 얼리를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요. 마타나 얼릴 샘플 PQ. 오케이. 그리고 파타날 얼릴. 그래서 0 갑니다. 그리고 파타날 파터널 얼릴도 이 확률에 의해서 나올 것이고 마터널 얼릴도 이 확률에 의해서 나올 것이고 파터널 얼릴도 그러니까 엄마 얼릴도 이 확률, 아빠 얼릴도 이 확률에 의해서 나오죠. 그래서 나온 거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뿅 하면 이제 0000 혹은 1111 000111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펼쳐서 한번 보려면은 이렇게 리스트로 바꿔주면 길게 나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사실 안 하고 싶은데 뜨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10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만큼 보면 이제 확률에 따라서 0이 대부분이고 1이 조금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파타 1 0에서 50개 그죠?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릴, 아빠 얼릴이 있으면 이게 뭐야? 결국은 그거죠. 내가 그 스포로파이트, 가메트파이트 일단 그거 보자. 가메트 파이트였나? 가메트와 스포로파이트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게미트는 뭐야? 게미트는 haploid cell that fuse to another haploid cell during fertilization in organism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뭐야? haploid 뭘 가지고 있어요? 반쪽짜리 지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쪽짜리 지놈. 그래서 엄마의 얼릴 세트니까 얘가 게미트가 되는 거야. 게미트. 이거 사실 게미트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이 게미트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게미트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뭐야? 걔가 fuse with 하고 during the 수정 시에 fertilization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수정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지노타입은 갖다 붙여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붙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어렵겠죠. 요거 두 개를 붙여야 된다는 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요거 두 개를 0, 1, 0, 0, 0, 0, 0, 1, 0, 0, 0, 0 이렇게 0, 0, 0, 1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2n이 되는 거죠. 지금은 n이고 2n인 거죠. 자, 그래서 몇 시야? 그래서 36분이 지났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갖다 붙이는 방법은 집이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집. 또 복사해 볼게요. 집.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행해 보시라고 놔두고 집이라고 하면 또 뭐야? 또 이상한 소리 나오죠. 집 at 어디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러지 말고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일부만 해보겠습니다. 50개만. 우리가 10,000개를 해놔가지고 샵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50개가 찰싹 붙었죠. 찰싹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각각의 엘리먼트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다 붙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for를 한 거야. for x in zip 하면 반복을 하면 이게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x는 그럼 뭐 첫 번째 x는 0, 1이죠. 첫 번째 x는 0, 1이야. 그 x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 x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쨌든 계산을 할 때 A, B냐 B, A냐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A, B냐 B, A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0, 1이냐 1, 0이니? 1, 0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정렬을 해버린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그럼 0, 1이 되고 얘도 0, 1이 되겠죠. 정렬을 해버리니까. 그 정렬이 어디야? 여기 MP sort입니다. MP sort를 하게 된 거야. MP sort를 하게 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스트링으로 바꿔준 겁니다. 맵 스트링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조인해 준 겁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볼게요. 어쨌든 첫 번째는 0, 1이었어요. 0, 1, 0, 1. 첫 번째는 0, 1. 첫 번째는 0, 1이었는데 요 놈이 MP sort로 들어와. 우리 sort가 돼야 되니까 1, 0으로 해보자. 1, 0. MP sort. 그럼 0, 1로 바뀌었죠. 그쵸? 근데 조인을 할 때 그냥 맵 없이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 그냥 정말 0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뭐냐면 0, 1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 오케이 조인하면 되네 조인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에러가 납니다. 뭐냐 나는 스트링만 조인합니다. 내가 예상한 건 스트링인데 넘파이가 나왔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조인 지우고 헷갈리니까 조인을 싹 지워버리고 이것을 스트링으로 만들어주죠. 뭘로? 맵이라는 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맵. 오케이. 앞에다가 스트링 이렇게 쳐주면 뿅. 그러면 또 뭐 이상은 나오지만 이게 뭐다? 제네레이터니까
오케이. 스트링 바뀐 거 보이죠? 이 땡땡이 땡땡 생긴 게 스트링 바꾼 거예요. 이거 강제로 하는 거 지워주고 여기서 조인을 한번 쳐봅니다. 조인. 제네레이터는 뭔가 이렇게 뭐 해라라는 명령이 들어오면 바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01이 딱 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노타입으로 들어가고 지노타입 리스트 안으로 다 어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쓸게요. import from tqdm import tqdm tqdm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tqdm이라고 써주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 중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올라가는 거 보이죠? 다 됐네. 그러면은 우리가 df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을 가지게 됐고, 그죠? 데이터 프레임 테이블을 가지게 됐고, 이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GT 리스트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하게 막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일단 지워놔야겠다. 그쵸? 정말 중구난방으로 했네. 자, 어쨌든 그러면은 GT 매트릭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GT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GT라고 하는 어레이를 리스트에 다 박았죠. 그래서 리스트에 다 박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레이로 한 번만 더 바꿔주면 매트릭스가 돼버립니다. 자, 뿅.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앞에서 했던 요 작업은 이런 매트릭스를 한번 생성해 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로커스는 정해져 있고 얼리도 정해져 있고 샘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얼리 프리퀀시는 랜덤으로 좀 생성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매트릭스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매트릭스 나온 거예요. 매트릭스 나오고 자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통해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